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박진재 선생님 모시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박 선생님은 오랫동안 그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고민하고 현장에서 또 쌓아온 전사입니다. 자, 박 선생님. 네. 자, 지금 어제 그 우리가 마지막에 네. 이 베트남 문제이 네. 또 상당히 네. 거대해졌다. 한국의 노동 네. 현장에, 건설 네. 현장에 그런 네. 말씀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끼리 김해에서 그렇나요? 대형 폭력 사태를 한국에서 거의 그냥 도심에 거리를 장악하고 자기들끼리 도박장 운영 등과 관련해서 이 패싸움을 벌이면서 공포로 만들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들끼리의 이 한국 내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또 폭력 조직이나 각종 범죄와 연결되는 이런 부분도 많은데 혹시 현장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좀 목격을 하셨나요? 아, 그럼요. 예. 지금 현재 그 베트남인들이 특히 뭐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는 부분이 건설직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인천만 해도 건설붐이 일어나서 예. 베트남인들이 엄청 많아요. 건설 현장에. 건설 현장 한 80% 이상 장악했죠. 80%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주하는 곳이 저기 마을 근처 빌라라든지 예. 오피스텔 온룸이라든지 예. 집단 한 3-4명씩 거주를 해요. 한 집. 예. 예. 그리고 거기서 술 마시고 뭐 고성방가하고 예. 그다음에 마약도 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도 밑에 있는 주민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 한대요. 예. 근데도 그래서 제가 또 그 불법 체류자 신고를 했죠. 예. 했는데 이제 경찰들은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개방을 못 한대요. 예. 문을 개방을 못 한대요. 그래서 경찰이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한 베트남이 이제 베란다를 통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못 잡는데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대요. 참 희한하네. 그 이번에 그 코로나가 뭐 대구나 이 경남이나 또 여러 지역에서 확산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네. 외국인 여성을 그 유흥업소에 네. 접대원으로 고용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또 이 코로나 대확산의 한 또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지금 저 인천만 해도 예. 예, 지금 베트남이 다국적 노래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소장님? 예. 베트남 여성들이 거기 성매매를 많이 합니다. 다국적 노래방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처음 안 가보셨어요? 예. 다국적 노래방이 뭐냐면 가본 지 오래됐고. 예, 노래방이라는 게 원래 노래방 우리나라 간판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국적 노래방은 베트남 국기, 뭐 필리핀 국기 이렇게 해가지고 다국적 노래방, 베트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거기는 전부 다 베트남인들, 태국인들이 들어가는데 접대부가 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 예, 그리고 카메라가 수십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저기 SNS로 예약 자국민들 받아서 성매매하고 그렇습니다. 성매매를.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자기들끼리 한국 내에서 성매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예, 요즘에는 SNS가 다 퍼져 있어가지고요. 널리 있어서 다 이게 합니다. 저기 음성적으로.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베트남이 그 두 번째로 강하지만 제일 강한 그 중국인과 조선족 부분은 네, 이제 네. 손을 못 쓸 정도로 있어가 서울 시내에 한 30개 정도의 동이 10,000명 가까운 네. 그 10,000명에서 한 4-5천 명 수준의 중국인 조선족 거주자들로 채워지고 있더라고요. 서울 시내 동네가. 그렇죠. 서울은 이미 장악됐죠. 법정 동 단위가요. 그럼요. 예. 자,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 안에서 먹고 소비하는 이런 구조까지도 이루어서 네. 이제 내부에서 네.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가버렸어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이제 여기에서 외국인들 때문에 일자리를 탈취당하는 한국의 서민의 현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 특히 중국인들, 조선족들은 저 같은 서민들은 말입니다. 예. 대다수 국민들은 말입니다. 동포로 취급 안 합니다. 뭐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 조선족들은요, 한국 음식 식당들을 이용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자기네들, 그 동포들, 자기네들 중국 사람 그런 거기만 이용을 하고요. 이 사람들은 뭐 중국집 짜장면도 안 시켜 먹습니다. 그건 자기들 짜장이 이래 안 시켜 먹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족이 하는 중국 사람이 하는 식당에. 그리고 조선족들이 예전에는 요즘에는 식당부터 해가지고 야채 가게 모두 다 장악을 했죠. 그리고 요즘에는 임대업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건물까지. 임대업 그래가지고 모텔, 숙박 이런 거를 임대를 해서 그것도 수익을 얻어서 본국에다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네. 그리고 이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계기가 재동포 특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폐지를 해야 돼요. 예, 그걸 해지해서 조선족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말고 그 사람들은 외국인이죠. 예? 얼마 전에 보면 한국에 와가지고 네. 한국에서 애를 놓고 이제 3년이 경과하면 이제 그 국적을 부여한다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어이없는 그건 방송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표님. 예, 그런 걸 누가 지적을 안 하죠. 예, 방송에 메인 방송 미디어에 나오게 되면 국민들 들고 일어나죠. 예. 그 얼마 전에 법정에서나 문제가 된 게 중국의 여성이 한국에 들어와서 곧바로 한국 남자와 만나서 네. 이렇게 결혼을 위장으로 했겠죠. 네. 하고는 곧바로 이혼을 하고 그러고는 그 애가 3년 지나가지고 이제 국적을 부여해야 된다 네. 해서 소송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성매매한 내용들이 나오는 바람에 다행히 이 국적을 부여하는데 네. 분명히 방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 네. 근데 이제 본인까지 애는 당연히 국적이 부여됐고 이제 본인까지도 국적을 부여받으려가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민들이 지금 보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분노가 확 번져야 되는데 네. 이 한국 서민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30 젊은 남자애들한테는 그런 분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애들 사이트. 그거를 지금 2030 젊은이들이 예. 뭐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예.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저는요 언론 자체적으로 정부 쪽에서 방송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예, 자 일자리는 넘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자리 넘쳐요. 젊은이들 일자리 넘치고요. 이런 일자리를 나는 제일 큰 문제가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역할만 해서 국민들에게 벌권리, 알권리를 위해서 제대로 방송만 내보내주면 이렇지는 않아요, 서민들이. 예, 예.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기가 되는데 이걸 계속 감추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고, 좀 더 알리려고 내가 오늘 이 방송에 나온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분야별로 쭉쭉 장악해 들어가서 하나씩 이제 그 분야에는 한국 사람이 거의 퇴출돼 버린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처음에 그 식당 일자리. 네, 식당 일자리.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 현장, 건설 노동 현장. 그 다음에 이제 요양 보호사 같은 이 또 돌보미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삿짐 분야도 또 거의 장악돼 있고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 분야씩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극소수가 돼버리고 대부분 퇴출이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번 장악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퇴출되는 부분에 외국인들끼리 어떤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때문에 아예 한번 들어가서 장악이 시작되면 거기에서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다 튕겨나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자기네들 간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일단은 공략을 합니다. 단가를 낮춰요. 단가를 낮춰서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당연히 업주는 말입니다. 싼데. 다 고용하죠. 넘쳐나는데. 그리고 말 잘 듣지 않습니까? 시키면 다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국민이 빠져나가는 거죠. 굴러 들어온 돌이 바뀐 돌 빼내는 거예요. 특히 대림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그 들어가서 살겠어요? 못 살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그런 관심도 없어요. 정치인들은. 그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5,120만인가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작년부터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저렇게 이제 한국에 점점 다 들어와서 한국에 이제 이 바닥에 서민들의 일자리들을 다 장악해버리고 나가면 그러면 이제 이 서민 정작 주인인 한국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거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이게 언론, 정당이 정당다운 역할을 좀 해야 돼요. 자, 정치인들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일부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저렇게 철저히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언론들도 이거 굉장히 외면하고 있거든요. 외면하죠. 저 최근 들어서 채널 A라는 곳에서도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잘랐답니다. 위에서. 그래서 이게 방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무면허를 운전한 걸 제가 잡았어요. 신고해서. 그걸 이제 채널 A 기자가 제 유튜브를 봤어요. 국민우선 유튜브를. 근데요, 오다가 최근에서는 연락이 안 돼요. 결국 위에서 자른 거죠. 자, 그러면, 정당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왜 관심을 안 가지냐. 일단은 강성노조, 인권이겠죠. 이걸 치고 나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불쌍한데 왜 그래? 돈 벌러 왔는데 왜 그래? 이래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가 돼 있기 때문에 영주권만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들이 선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싫다는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갈수록 점점 심해지게 되는. 그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네. 얼마 전에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중앙일보 같은 데가 집요하게 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농업이나 각 곳곳의 일자리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들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칼럼부터 기사까지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아, 그거는 그래서 진짜. 과거에 보수 언론에 속하던 그런 언론이 네. 아예 외국인 노동자 수입 정책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데 그 배경에 보면 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수용해가지고 임금을 좀 낮추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기업의 요구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게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아, 보이죠. 예, 그 부분 좀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예. 외국인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당연히 뭐 기업의 그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겠고, 줄어들죠. 그다음에 좀 말 잘 듣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당연히 자국민들은 일자리가 밀려나는 부분이고 다 잠시 당하는 거겠죠.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은 진짜 정당이 정말 발벗고 나서야 되고 정치인들이 정말 정당을 위한 정치를 하지 말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 보통 보면 뭐 한국의 이 여당인 민주당이 뭘 주장하면 야당인 저 국민의 동당 이런 데서 반대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적어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 보수 야당이라는 데가 또 철저하게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인권단체들이 일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울고 불고 짜면 무조건 불법이 합법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본질은 숨기고 그런 불쌍한 모습만 내보내니 우리나라는 워낙 또 이게 또 정이 많은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 그 종교 단체들이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 그 포교 시설이나 선교 시설 여러가 교회나 네. 그래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또 엄청 많이 많죠. 있거든요. 저는 그 종교단체가 이런 정치에 관여를 일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정치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비자를 주라, 아니면 국적을 주라, 영주권을 주라, 그럽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진짜. 정교는 정교답게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 관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자, 불법 체류자가 한국에 와서 수십 년 동안 불법 체류를 했는데, 누구 하나에서 자국민 하나 구해줬다, 뭐 도와줬다 해서 그 불법이 합법으로 돼버려. 이런 나라는 도대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자, 그러면 또 다르게 우리가 예, 하나 보자면, 우리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을 벌면 네. 요즘에는 일용직 노동자들까지도 세금을 내고요. 그럼요. 그 다음에 또 각종 연금이나 네. 의료보험료를 내거든요. 예, 그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돈 수입 중에 대부분은 이 한국에서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아가는데요. 그렇죠. 보내봤자 또 한국에 있는 부모한테 보내는 거고. 그럼요, 예.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돈을 받으면 네. 그들은 한국에서는 최소의 소비를 하면서 네. 그 돈을 주로 본국에 송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한국 사람처럼 세금도 불법 체류자들은 안 내고 그럼요. 또 의료보험도 또 뭐 안 내고. 제대로 안 내고 네, 왜 네. 나중에 뭐 자기가 아프면 몇 달 들어가지고 일시적으로만 치더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한국의 이 시스템은 취하면서 거기에 기여해야 될 부분은 안 하는 부분이 또 이게 심각해요. 네. 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자기 본국으로 송금인 이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연간 1조로 알고 있습니다. 1조로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송금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환칙이죠. 예, 환치기 하는 방법으로 많이 예. 하고 있죠. 예. 뿐만 아니라 다 베트남이고 하고 다 있죠. 환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예, 본국에 있는 한국의 정치적 합법적 비자를 가지고 와 있는 그 외국인들 예. 베트남인들 같은 경우에 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이렇게 내가 돈을 받았으니 베트남 거기 돈을 좀 보내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예. 예. 자, 우리가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 관광 특화한다 해가 중국 자본 등을 대폭 끌어들였어요. 예. 근데 제주도에 중국 사람이 호텔을 짓고 식당을 짓고 뭐 관광 회사를 만들고 이러면서 여행사를 중국 사람이 제주도 와가 중국 사람들한테 돈을 다 남겨주고 그럼요. 한국에 남기고 가는 거는 똥밖에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진짜 느끼실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지나간 그 자리는 말입니다. 진짜 초토화가 됩니다. 초토화가. 좋다. 초토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 말도 못해요. 예, 들어가질 못합니다. 화장실이란 자체적으로 그냥 용변을 아무데나 싸우고 가고
예, 그리고 뭐 먹는 거 입는 거 진짜 그런 매너는 그런 매너가 없을 거예요, 진짜.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하고 생활 방식이나 이질적인 그런 사람들이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돈은 벌어서 소비는 또 자기들 집단에 가서만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식사나 뭐 숙박이나 그렇죠, 다 모든 걸,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 네. 가서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한국 내부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네. 그 결국 그 사람들한테 네. 가고 또 상당수는 송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벌은 돈 중에 몇 프로 정도를 송금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성형을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뭐 제약을 하면은 70%로는 다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70%. 그렇죠, 70%. 예, 예. 요? 어차피 회사에서도 다 재워주고 먹여주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그게 엄청난 돈이죠. 70%. 그럼요. 예. 예.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와서 네네. 일을 하고 한 7, 8년만 일하고 돌아가면 아이고. 그 나라 가서 한 저거 계산으로 하면 한 4, 50년 돈 번 것만큼 되겠네요. 그럼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장님. 몽골인이 한 달에 35만 원 버는데 여기서 한 달이면 300, 400을 버는데 제가 엊그제도 이제 몽골인들을 잡았는데 몽골인들이 이제 출입국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예치금이라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보증금을 내더라고요, 출입국에. 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보증금을 내고 어느 기간 안에 이제 가겠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출국을 하게 되면 그 돈 2천만 원 돌려주는 건데 그 돈을 버리고 다시 잠적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소장님? 충분히 그 돈을 벌고도 남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떼이더라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약정금을 예. 보다 훨씬 더 벌고 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이런 상태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정부가 잡지 않고 네. 정치권이 이걸 또 방지하기 위한 법도 안 만들고 네. 언론이 보도하지도 않고 예. 이걸 잡자고 말하는 그 박 선생님이나 우리 당 같은 경우를 마치 혐오 집단처럼 이야기하는 그렇죠. 이런 사회적 추세가 지속된다면 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봅니까? 한 10년쯤 지나면요. 우리 사회 그런 모습을 우리 좀 예, 이야기를 대한민국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이 대한민국은 강성 노조와 인권이 장악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는 외국인들 밑에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버리고 떠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림동, 구로동 보십시오. 자국민들의 동네를 떨어졌습니까? 왜?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그 대림역 건너편에 살았어요. 아 예. 그럴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보십시오. 네, 그런데 지금 그 동네는 한국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럼요. 동네가 되어버리고 예.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대림동, 신길동부터 네. 해서 저 영등포 역 뒤까지 네. 그게 점점 커뮤니티가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기 대림역부터 영등포역부터 가리봉동. 한강까지까지 예. 거기가 전부 다 외국인, 중국인들 온상이 되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부천까지 다 들어왔죠. 예. 부천 특히 인천 끝에 해가지고요. 이거를 법을 좀 강력하게 좀 만들어야 돼요. 네. 그 내가 좀 우려하는 거는 네. 중국이 저 시진핑이가 하는 거 보니까 중국 경제가 조만간에 좀 터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 도망을 네. 한국으로 오겠죠. 굉장히 많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도요. 제가 볼 때 이 조선족이라는 사람들 예. 초기에 이제 재외 동포라고 들어왔던 분들은 그래도 고국에 살고 싶어서 온 순수성이나 좀 있었는데 90년대 이전에요. 네. 근데 지금 요즘 들어오는 조선족은 거의 중국화되어서 저 아, 사람들은 그럼요. 중국이 자기 조국이지 한국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정부가 계속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혜택을 되는 부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아실까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안 내보내니까 나 몰라요. 네. 특히 이 조선족들에게 주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 말씀 좀 해보십시오. 교육훈련 수당까지 주고요. 그 다음에 직업훈련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도배, 예. 그 다음에 그 타일, 예. 이런 거 전부 무료로 해줍니다. 아, 그거 한 6개월 과정 배워가지고. 예. 그런 것도 취업하고요. 예. 또 비자, 정식 비자 나오고. 예. 예.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초창기에 왔던 사람들은 한국인이 되어서 한국인으로 살아가요. 네네네. 자, 그런 분들은 뭐 그거야 순수성을 받아들여서 네. 우리가 해외 동포들을 이렇게 네. 국내에 과거의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그랬다면 수용해야 되는데 네. 지금 들어오는 조선족들은 한국을 속으로 업신여기고 그럼요. 중국을 자기 나라 모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중국 지향적으로 살고 여기서 벌은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고 그런 조선족들이지 않습니까? 그 조선족들이 지금 거의 한 90% 이상 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기네들은 뭐 중국이라고 스스로 말들을 하고 다니는데
예. 왜 우리나라 정치 이 미디어들은 자꾸 동포라고 하는지 일반 서민들은요 다들 손을 막 이게 절어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국가에서는 기라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예. 가장 위선적인 문제 중에 네.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네. 바닥에서 경쟁하고 살아가는 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네. 그 외국인들의 그 한국의 일자리 잠식이나 한국의 이 공동체 파괴 또 외국인들의 그 어떤 폐해에 대해서 신물나게 이렇게 느끼는데 이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네. 자신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외국인하고 잘 안 부딪히니까 그렇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예. 우리는 우리 사는 동네에 옆집에 와서 살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나 어떤 모습, 범죄, 또 각종 일자리 탈취 이런 거를 보면서 분노하지만은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부딪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많이 맞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경험을 안 해보고 같이 안 살아보고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자, 근데 인천에 살고 하니까 인천에도 그런 외국인 커뮤니티가 많아서 잘 느끼실 건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좀 살고 하면 그 동네의 분위기가 망쳐지는 부분 이런 게 굉장히 심하지 예를 들어서 않습니까? 일단 거리가 자체적으로 더럽죠. 더러워지죠. 예. 분리수거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막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네 무조건 조선족이 들어오면은 중국인 간판만 바꿔버립니다. 간자체 중국인. 그러면은 한 중국집에 들어서게 되면 또 그 옆에 또 들어섭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자리를 또 떠납니다. 그게 있기가 불편해요.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때가 이제 차이나타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잠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솔직히 말하면 서민들이 사는 이 옛날에 동네, 이제 우리 재래식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뭐 이런 데 요즘 원룸 이런 데 서민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또 1인 가구도 많고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그 불편함, 뭐 그들의 에티켓이나 매너 또 그 폭력성 이런 것 때문에 말로 못하죠. 그 불편함을 굉장히 느끼죠. 그 베트남 특히 동남아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고성방가 노래 부르는 거를 그 나라에서는 뭐 제재가 아니고 합법이에요. 그거 다 찬성해요 그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막 떠들고 그런 걸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뭐 층간 소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려워하시고 말도 못한단 말이다 이게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러면 지금 한국에 보면 이 서울에도 보면 거기 대림동부터 시작된 게 서울 곳곳에가 강북으로 넘어가가지고 강북도 그렇죠. 또 강북으로 와서 이제 종로 주변까지도 또 동대문 종로 주변도 장악하고 또 한강 주변도 또 강북에서 장악하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의 이 지도가 서울을 거의 관통해 버렸어요. 한강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안 사는 데가 보면 이제 강남에 그런데는 일부 아파트만 비싼 거 사놓을 빈지 좀 없고 나머지는 이 서울 시내에서 중국 사람이 거의 발을 안 디딘 조선족 중국 사람이 별로 없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부천 여기서 이제 부천, 광명, 소사부터 쭉 인천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 서울 변두리 일대가 거의 중국 사람들이나 외국인한테 장악되고 뭐 안 사는 그들 천국이 돼버렸어요. 외국인, 다국적 외국인들한테. 자, 이렇게 되면 그 서민들은 서민 동네에 살면서 서민 일자리를 거기서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 이 지역 기반, 그 동네가 파괴돼 버리면 거기서 추방된 그 피해나 그런 것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를 떠나죠. 저도 어느 때는 나라를 떠나고 싶어요. 그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지금 이 조국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 왜 조국이 우리 국민을 지켜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결국은 외국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시죠? 넘었죠. 전 넘었다고 봅니다, 소장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돼 버리고 나면 이제 비가역적으로 돼버려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운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 대림동 근처에 집이 있어서 그걸 지나면서 보면 야, 저기가 앞으로 한국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가 저는 의문이에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새벽에 가서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그 청소부 하시는 미아원 분이 저에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다칠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라고. 예. 제가 그 근처를 가다가 특히 좀 놀란 거는 네. 동물들을 죽인 채 길거리에 던져 놓은 게 고양이나 강아지가요. 예.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동물들을 차에 치여서 던졌는지 죽여서 던졌는지 길거리에 던져놓고 그걸 방치를 하고 오랫동안 두는 부분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게 한국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오는 그런 이 동네가 옛날에 뭐 서민들이 살던 대표적 동네 아닙니까? 대림동이. 그렇죠. 저렇게 중국화돼 버리면서 저것이 중국인들의 아지트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분노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화도 문제지만 무슬림화도 문제고요. 네. 지금 난민도 문제고 특히 외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 이거 전부 다 손을 봐야 됩니다. 진짜. 자, 무슬림 부분도 이거 심각한데. 너무 심각합니다. 예, 그 무슬림 지금 이 사원을 네네. 그 뭡니까 이슬람 사원을 네네네. 한국의 곳곳에서 다 설치하고 만들고요. 있죠. 예. 근데 이슬람도 저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면 저게 한번 들어오면 네. 저것도 그 사회를 초토화시키서 못 잡습니다, 그거. 나중에 보면 테러의 원산지가 그럼요. 되고 또 범죄의 네. 원산지가 되는 심각한 종교란 말입니다. 저 성격 자체가요. 그럼요. 그런데 저게 지금 우리나라에 곳곳에 침투해가 이제 지방에도 이슬람이 굉장히 침투하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우즈베기니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무슬람이 많아가지고 예. 저게 커지고 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건설업도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장악했습니다, 예. 소장님. 그리고 러시아인들까지, 백인들까지. 예, 백인들까지. 예. 그리고 이 특히 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 섬이 지금 완전히 이제 무슬림 자치구가 돼버렸죠. 예. 어디 말입니까? 민다나오 아시죠? 예? 민다나오. 예. 예, 다바오. 예, 이쪽에. 거기는 섬 자체가 이슬람 게릴라. 그게 몇십 년 만에 그게 장악이 된 겁니다, 소장님. 되고 있죠. 예.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나라가 뭐 한반도가 남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출입국 이 정책을 강력하게 좀 자국민 위주로 바꿔야 되고 정치인들이 발벗고 나서야 되고 소장님 같은 우리 정당 대표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됩니다. 예, 저는 네. 제가 그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치권은 항상 그들 상층에 있는 기득권의 이해만 대변하니까 그렇죠. 바닥에 있는 서민이 살아가는데 뭐가 가장 큰 고통인가를 외면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보니까 이 네.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네. 온정적으로나 이게 뭐 동정적으로 인권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게 한국 사람의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야지. 네. 더 진전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못 산다라는 그런 생각. 우리나라의 후손들의 이제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소장님. 예. 네, 그래서 우리 소장님 같은 분들이 제가 우리 존경하는 소장님 같은 분께서 아스팔트로 나서 주시고 정말 제가 존경하고요. 정말 우리 국민이 우선인 그런 나라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국인 노동자 주방에 네. 일을 애쓰시는 우리 저 박진재 선생님 같은 분들을 다 지지하고요. 네, 또 네. 그런 분들에게 이 목소리의 장을 네. 좀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말을 할 데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예,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또 좀 나와 주시고요. 네네네. 그런 목소리들을 네. 예, 강하게 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네, 좀몇 말씀만 한번 좀 드리고. 몇 가지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을 네. 좀 하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계기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언론이 지금 장악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이런 유튜브 방송, 우리 소장님 이런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좀 호소드립니다. 주위에 이삿짐 센터를 보시게 되면 거의 199%가 몽골인들이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주십시오. 출입국은 절대 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경찰에 무허가 이삿짐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 꼭 출동하셔가지고 확인 좀 해달라. 꼭 부탁드리고요. 주위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 꼭 여러분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를 해주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 국민이 살고 서민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진재 선생님이 플랫폼 이 델리버리 키 배달 노동자로서 일하시면서요. 또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박 선생님 앞으로도 이 네.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